김영환 지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로와 자비를 입으로 다 좀 그 속된 말로 까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주탁이죠. 정치적인 토석이 저는 깔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책임에 대해서 각오를 갖고 하고 있다고 근데 생각하고요. 본인은 안 했다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기 소나기는 피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 그럼 더 비겁하죠. 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달라. 김영환 지사의 이 같은 축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 상당의 이강일 의원은 음주 가음과 곁들여진 탄핵감사 시민 송년회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역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정치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이 아주 따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충북도 의원 자리하셨고요. 정의가 희망이다,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 인사말 괜찮으셨죠? 네, 좋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상식이 바로 서는 네. 나라. 정치가 희망이다. 어떻습니까? 아 역시 우리 김태중 앵커께서는 최고의 발언으로서 우리 제가 답을 안 샀는데 토론자에게 또 희망과 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강일 의원 탄핵 감사 파티 논란입니다. 이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탄핵에 감사한다는 취지의 파티를 했다는 겁니까? 술 먹고 노래하면서? 글쎄, 이게 파티라고 또 명명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선정적으로 이렇게 좀 들리는데 이게 원래 풀 네이밍은 뭐죠? 이게 저 송년회였죠. 시국대담, 시국대담 탄핵 감사 시민 송년회 네네.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 행사를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요. 그 뭐 당원과 시민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굉장히 그 전국이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도 굉장히 그 어떤 상실감, 박탈감도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일이 마무리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서로에 대한 그 격려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희망들을 좀 한번 그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 하는 소박한 송년회로 이제 좀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네. 시작의 의미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 정치인의 그 초청 강연도 해서 그 서로가 좀 대화 나누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의원실에서 준비한 송년회가 있고 예. 또 이제 일부 단체에서 그리고 그 의원실 송년회 이후에 자체적인 송년회를 좀 진행하겠다. 그래서 좀 2차 이제 그 송년회에서 이제 그런 좀 노래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노래가 뭐 유흥을 위한 어떤 뭐 대중가요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 그 어떤 그 탄핵이나 계엄을 비판하는 그 시민들이 그 현장에서 시위 현장에서 부르던 노래들 예. 그런 노래들을 다시 한번 좀 부르면서 그 과거 이제 했던 일들을 서로가 좀 격려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탄핵 감사라는 이름을 이 부추긴 거. 타이틀에 넣은 것은 네. 탄핵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담자라는 취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이제 네이밍의 이제 그 선택의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탄핵 감사 이제 그 읽히기에 따라서 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 오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거예요? 그 탄핵의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이제 그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그 상실감과 박탈감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시민들이 정말 그 절규에 가까운 어떤 그 외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그 격려와 감사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게 그래요? 그 기획 의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획 의도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의도가 그런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좀 연임하고 하셔야 될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들을 부추기고 또 그 시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 갈라치기 하고 사실은
또 그 탄핵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밖에 상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문도 필요하다면 꼭 이걸 탄핵 감사 파티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김건희 여사 수사 뭐 촉구하라, 뭐 윤석열 구속 촉구해라, 뭐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이런 구호를 담아서 캐롤성을 부르고 춤을 추고 놀았단 말이죠. 놀았다는 표현도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들의 어떤 실수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서는 안 되고 또 그것들을 또 어떤 세력들의 이익이라든가 반대적 급부로 상승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은 좀 그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연말 연초에 그 우리 그 뭐 시민들이 정말 그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쨌든 논란의 한 축을 좀 만든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심심한 좀 사과의 말씀을 대신해서 좀 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좀 바라볼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뭐 변명하고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 사과를 전제하고 예. 조금만 더 좀 그 사실을 좀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사실 의도와 다르게 진행됐고 그리고 단체에서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신뢰 특정의 목적을 가지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신뢰해서 하다 보니까 그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동안 같이 해왔던 그 내용들을 다시 좀 되짚어봤다는 거 좀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너그럽게 이렇게 봐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12월 28일 관련 행사가 있었고 원래 그 실내에서 같은 세력들끼리는 뭐 우리 세력이 우리 얘기, 뭐 우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29일 날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영상을 그 이후에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설마 저도 그랬죠. 그 무한 참사를 알고도 올렸겠느냐. 근데 역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한 참사 시간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요. 예. 사실은 무한 참사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어제 좀 즐거웠던 그러니까 같은 특정인들이 좀 즐거웠던 것들을 다시 이제 좀 반복하는 차원에서 이제 SNS에 이제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의도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뭐 단체도 그렇고, 좀 적절치 않았다. 그거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사안을 보고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발끈하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사퇴하세요 지금 당장 막 소리를 높이시던데 예. 어떤 내용인지. 정당에서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곳에서는 정당에서는 당연히 할 역할이라고 좀 보고요. 저는 시민사회단체분들이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분들이 진보에 계신 분과 보수에 계신 분들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진보가 하는 것에서는 진보 시민사회단체는 다 좋게 보고 얘기했고 반대로. 예, 보수단체 쪽에서는 무조건 저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정말 건전한 건전한 대한민국의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세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는 잣대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힘 충북도당도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이강일 의원 측을 향해서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퇴해야 한다.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수세적인 국면이죠. 12월 전체가 계엄 이후부터 사실 뭐 계엄 그렇죠. 전부터도 그랬지만 예. 소소했지만 계엄에 이제 정점을 찍은 거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계속 수세적인 국면이에요. 이런 국면 속에서 지역에서 이런 소소한 일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뭔가 좀 주도권, 헤게모니 뭐 이쪽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잡았어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당에서 상대당을 혐오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서는 저는 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강일 의원께서 하필이면 또 신문지상에 글도 또 음주 가무가 곁들여진 탄핵 파티, 뭐 감사 파티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혼란스럽고 논란도 막 붙이고 그랬었는데 또 그 영상이 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근데 명칭을 아까 이제 본인들이 한 감사 송년회예요. 예. 근데 이게
그 탄핵 파티 예. 이게 그 영어로 이게 파티와 송년회는 갖는 어감이 굉장히 틀려요.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르죠. 그것은 좀 명칭을 좀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명칭을 써주는 것들이 그게 사실상은 예의다. 그런데요. 그런데 시민들이 민주당을 향해서만 지금 아주 고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좀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김영환 지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로와 자비를 축사 논란입니다. 역시 공교롭게 12월 28일 같은 날입니다. 예, 맞습니다. 단양 구인사 여기 법회에 참석해서 아니 위로와 자비를 받을 사람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박 의원님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이 구인사에 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상월 원각 대조사 예. 탄신 113주년 기념식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우리 구인사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구인사를 너무나 사랑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하. 사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인사를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연을 알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김영환 지사께서 아마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 발언을 예. 하시고 본인이 한 발언 내용을 또 담아서 SNS에 또 굳이 또 공개죠. 올려가지고 맞습니다. 본인이 했다는 확인까지 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본인의 그 SNS 때문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죠. 예. 또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몰랐을 테니까. 자, 이제 그 본인은 아마 이게 파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면 항상 그 입으로 다 좀 그 속된 말로 까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눈에 그 저번 예. 여기 방송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계엄이 선포되고 그리고 1차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분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예. 김영환 지사는. 예. 그러다 이제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그 SNS를 통해서 그 입장을 밝힙니다. 탄핵 국회의원들은 탄핵 표결에 임해야 된다. 임해야 한다. 표결에 임해야 된다예요. 네, 네. 목적어가 분명히 빠졌습니다. 아, 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맞아요. 자 탄핵 표결이 가결이 됐어요. 네. 가결이 된 이후에는 또 다시 안타깝다라고 또 SNS에 올렸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올리면서 거기 이제 안타까웠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없습니다. 아까는 목적어가 없었고요. 아, 그러네요. 이번에는 누가 안타까운가요? 예, 예? 예. 윤석열이 안타까운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길바닥에서 그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정말 우리 그 시민들 그런 그 입장들이 모습들이 안타까운 건지 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자 예. 그래서 주어와 목적가 없어서 이게 어떤 입장이냐 그랬는데 딱 구인사에서 나옵니다. 아하. 예? 자 기도를 해달라고 나와요. 실체가 이제 예, 거기서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죠. 이분이 그 전에 없던 주어와 목적어가 빠졌던 그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히 잡히게 됐다라는 아, 거죠. 예? 자 이게 뭐냐면 이분이 말을 좀 너무 쉽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언어의 마술사냐. 자 시인이기도 합니다. 예. 자 시인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내적 마음이나 아니면 정말 그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들이 상대방의 동의가 쉽게 구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시인인데 이분은 참 언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의 입맛에만 그렇죠. 맞게. 그러니까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의 청중의 어떤 것들은 생각지 않아요. 많고. 네? 자 결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입장들을 얘기하고 있었으면 예. 뭐 이런 것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의 가치와 철학은 저게 맞아 예. 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하. 근데 오락가락하는 거죠. 예. 예? 그동안에 빠졌던 주어와 목적어가 이번 단양 구인사 법회에서 완성됐다는 이 의원님의 말씀 어떻게 이제 들으셨습니까? 우리 그 김영환 지사께서 그 발언한 거와 또 SNS에서 공개한 이유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예. 번째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할 때 어떤 분에 대한 인연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구인사를 3번이나 대통령께 방문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어떤 정적인 감정으로 그런 인간의 그런 정적인 감정과 또 그런 좀 미안함 같은 걸 예.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분이 이제 김영환 지사께서 12월 15일 날 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 되셨어요. 그때 예.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예. 된다는 예. 표현보다 또 그때 이후로 알다시피 지금
탄핵 이후에 여론조사층의 여러 가지 지금 추이를 또 보게 되면 또 상당한 또 정치적 어떤 영향에 의해서 발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5선을 국회의원도 했었고 좀 도시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의도적인 발언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구인사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인간적으로 아니, 대통령 이거 세 분까지 왔는데요. 좀 여러분 신도님들 대통령님께서 저도 아까 했지만 계엄은 잘못했지만 사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여러분들 이 한 분이 위해서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개인을 위해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좀 위로와 자비를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보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 개인 그 구인사의 인연을 윤석열 씨와의 인연을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교가 갖는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불교 공간입니다. 구인사 그 절이에요. 자, 거기에서 그 부처의 가르침은 뭡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자, 마음을 반듯하게 가지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소개할 때 인연은 소개하되 지금 윤석열 씨가 처한 입장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윤석열 씨가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다시 부처의 정신을 좀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상은 맞았죠. 그게 지도자로서의 정말 할 수 있는 얘기였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입으로 많이 까먹는데 정말 이런 것들 조심해서 행해야 된다. 지도자가 도민들은 지도자를 바라봐요. 그리고 지도자가 그 하는 말들이 도민들의 어떤 그 생활이나 사회상에 미치는 영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얘기했어야죠. 불교의 절에 가서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닿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맞지. 용서를 자비를 위로와 자비. 얘기하는 것들은 기도해달라. 요거는 박 의원님 말씀도 윤석열 씨의 지금 죄과를 인정하지 말자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는 또 SNS에 다시 공지한 정도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동조 세력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 그 김영환 지사가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최대 이슈예요. 그리고 우리 그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여기에 그 최대 리스크가 이제 일단 윤석열 씨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걷어지지 않는 한은 지금 그 경제도 회복의 기미조차도 그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학자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온정주의냐? 저는 온정주의라고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김영환 지사의 정치적인 어떤 줄타기죠. 정치적인 포석이 저는 깔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그 국민의힘 지도지사 협의회 회장도 맡으셨다는데 12월 25일에요. 자, 그게 지난해 그러니까 7월 달에 만들어진 거죠. 7월 달에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엄 선포하고 처음에 탄핵 찬성을 했죠. 그러다가 의견이 갈리니까 그 이제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죠. 해체하기로 하고 2기 체제가 출범을 해요. 자, 2기 체제에 김영환 지사가 합의 추대됩니다. 자, 이게 누구도 맡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도 맡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총대를 내가 왜 맵니까? 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자, 김영환 지사 덥석 물어안았죠. 예? 자, 물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1월 6일에 또 다시 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또 저희 구설수에 또 오르고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왜 그럼 그런 걸 맡아서 그럼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보겠느냐. 자, 이제 지금 뭐 이제 재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진용도 막 갖추어 가고. 자, 그러면 이제 공천의 부분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 공천의 부분. 윤석열 씨가 탄핵이 돼요. 탄핵이 돼도 국민의힘의 잔류한 세력들이 친윤파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쪽이 줄 설 수밖에 없죠. 예?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친한파. 지금 뭐 16명,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친윤이에요. 자, 그러면 세력이 남기 때문에 세력에 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입당들이 자꾸 애매모호하고 갈팡질팡. 이 입장을 가져야 할까? 저 입장을 가져야 할까? 애매모호하게 있다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쪽 편에 입장을 서는 거죠. 이것은 온정주의도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이제 협의체가 있는 모양이죠. 이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민의힘 소속의 여기 회장을 지금 김영환 지사가 맡고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부분도 위헌이다. 불법이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위헌이다가 아니라 이제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인 게 없어요. 지금 어떤 법리학자든 지금 헌법학자든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일단 탄핵 반대라는 구호가
싫겠죠. 왜? 국민들한테 반하는 거기 때문에. 자, 탄핵 반대라고 외치지 못하니 지금 체포 반대라고 이게 애둘러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또 해석을 지금 하시고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예, 생각한다고 예, 다시 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알다시피 지금 형평성을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체포까지 해서 이렇게 구금해서 수사를 할 부분인지 지금 아직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체포를 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빨리 받아서 그래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한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현직 대통령의 직위를 갖고 있는데 굳이 자꾸 체포를 하려고 체포해서 뭘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체포나 이거는 그 저희 당에서 이제 추진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자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제 그 추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네, 공수처에 지금 오동훈 수사본부장이 공수처장이 지금 거의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 많은 분들이 보는 사람들이 아니.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 또 그래서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뭐 서부지법이다, 중부지법이다, 중앙지법. 중앙지법이다. 이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자,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예. 정말로 대통령실이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씨가 보면 정말 그 방송에서 이런 표현하는 거 좀 그렇지만 정말 찌질해요.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법을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중앙지법 서부 자 해당한 한남동이요 그 서부지법 소관이에요. 관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영장이 나오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자꾸 시간 끌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는요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헌에 대해서 다룹니다. 형사법적인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되고 곧바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왜? 이것은 헌법이 나와 있는 자 대통령이 그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단 내란이나 외환은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된다라고 충분히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고 내란죄가 그 본인들이 자 재판을 통해서 확정은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체포영장을 받고 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헌재 심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을 왜 헌법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체포를 형사법적인 것들은 또 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이제 우리 안으로 좀 갖고 들어와서요. 이게 너무 많이 바깥으로 나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지금 김영환 지사께서 국민의힘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지금 회장으로 있으면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당장 중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물어봤더니 내 입장이 아니라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 발 뺀 느낌도 있는데 지금 김영환 지사의 이러한 지금 행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 날 그 합의추대 그 시도지사 협의회 그 회장에 합의추대 됐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덥석 그 물을 게 아니었어요. 예. 자, 하고 나니까 회장이니까 뭔가 해야 돼. 예. 본인이 싫은지 좋은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얘기할 거면 아닙니까? 야, 이거 뭐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하. 근데 자, 그럼 나가면 누가 비판받습니까? 회장이 비판받아요. 받겠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지사 오히려 진짜 부추긴 사람도 만약에 비판에 그 직면하면 아니야 나는 반대했는데 라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회장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책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맡았다 해서 또 이제 언론 보도도 되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우쭐했을지 몰라도 직은 그 직이 갖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맡고 그리고 자, 일단 맡았으면 그 다음에 이런 그 성명 입장문을 발표할 때 정말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러면 좀 보류하자, 유보하자 아니면 좀 내용을 어떻게 바꾸자 아니면 국민 중심으로 좀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 뭐 이렇게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여과 없이 그냥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자, 회장직도 엉겹결에 받고 받아서 떠밀리다시피 해서 성명도 발표하고 네. 발표해놓고 나니까 책임 자꾸 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아니고. 사실은 시도지사 협의회 12분 중에서 경험과 경륜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홍준표
그렇다고 홍준표 같은 분 시켜갔다가는 또 여러 가지 저기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대권 후보로 되는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 빼놓고는 가장 정치적 경륜이라든가 또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김용환 지사가 시도자 협의회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입장 발표 같은 경우도 왜 하냐면 1월 6일 날 발표했습니다. 왜? 지금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마 김용환 지사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를 갖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본인은 안 했다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럼 저기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럼 더 비겁하죠. 저는 김용환 지사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많은 분들의 또 지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몰려 있고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그래 정의와 상식이 쓰는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거라는 말을 오늘 많이 방송 합니다. 보시고요. 김영환 지사께서 나 소나기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거 난 아닌데 이러면서 여기 오시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다르긴 그 다르네요.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했다라고 하면 정말 자기가 그 추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입장, 정확한 입장 분명히 해야죠. 분명히 해서 비판받고 비판받고 그러면 좀 일부라도 자기 세력을 챙기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챙겨가야죠.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죠. 그럼요. 정면 네. 돌파.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새해가 됐는데도 정치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이 좀 따갑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든 여든 할 것 없이 그냥 요즘 정치는요 좀 바가는 것 같아갖고 시민들이 바라보기 좀 불편한 부분도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조금씩 정치가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을 너무 자꾸 뜨겁게 달아서 좀 정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끝내기 한판으로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식 의원님 먼저. 네, 정치가 이렇게 그 국민들 통합에 나서야 되는데 국민들을 오히려 좀 이게 분열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같은 책임을 좀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끝내기 말씀은 오늘 아까 이제 우리 김영환 지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김영환 지사한테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을 좀 하나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 예전에 이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옛날 당나라 때부터 이제 그 전에 오던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이 뭐냐면 자 한자로 얘기하면 구시 화지문 설시 참신도라고 합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한 말씀 한 말씀 도민들 지금 그 상실감 굉장히 큽니다. 그 도민들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지금 다 어려워하고요. 이분들께 정말 위로와 그리고 좀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면 정말 언행에 좀 그 조심해 주셔야 된다. 좀 이런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은 좀 어려운 한자를 풀어서 하셨는데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입 열 때 좀 조심해 이 얘기죠. 숨만 쉬세요.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일단 정치인은 일단 과감한 발언을 통해서 또 자기 팬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요즘 정치인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 보면 연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 위하는 그런 정치가 아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가 저는 참으로 우리 지금 정치인분들한테 좀 제밥에 관심 갖지 말고 꼭 연불에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럼요. 국민만 바라봐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또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으쌰으쌰 힘을 내서 좀 열심히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데요. 올해만큼은 여러분에게 구호, 힘내라는 구호 하나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요, 2025년 을사년이잖아요. 을사! 힘내서 열심히, 자기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고, 품격 있는 명품 시사 토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 함께, 다음 시간 또 리얼토크 한판!